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호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은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 방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근육에 지속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 근력 운동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파생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두 운동을 할 때 이두를 이완시켰다,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수축시켰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힘을 지속해서 주는 방법.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방법 중에 플랭크 운동, 아니면 철봉 매달리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흡 근육,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호흡 근육을 단련시킬 건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간략히 세 가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빠르게 하는 근육을 강화시킬 겁니다. 근력에는 속근과 지근이라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속근은 빠르게 쓸 수 있는 근육, 그러니까 100m로 달리기를 할 때 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근은 마라톤을 할 때 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근은 부피를 엄청나게 키울 수 있고요. 지근은 부피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부피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 보면 근육이 크지 않죠. 다리 근육도 그렇고 상체 근육도 그렇고.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몸이 상체든 하체든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속근을 엄청나게 단련시켰기 때문이죠. 몸이 큰 바디빌더들은 어떨까요? 속근을 키워야 몸이 우락부락해지는 겁니다. 지근을 키우면 우락부락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근과 지근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속근과 지근 모두 다 단련시켜야 됩니다. 항상 모든 호흡 운동을 할 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입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코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균 같은 것에 취약해지고요. 그리고 입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초에 촉촉한 점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건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든 입으로 내뱉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어라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속근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 근육에 사용되는 속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코로 내가 들이마실 수 있는 만큼 빠르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내뱉는 거죠. 어디로요? 입으로. 이게 호흡에 쓰는 근육, 그 중에서도 속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들이마실 때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배꼽 아래까지 숨을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아랫배가 나오면서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최대한 빠르게 깊게 마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훈련 방법은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훈련 방법이 처음이신 분은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이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 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땀이 날 겁니다.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항상 기본은 갈비뼈와 배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푸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숨 참기입니다. 아까 근력 운동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수축과 이완, 그리고 지속적인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 숨 참기가 바로 두 번째 방법인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빠르게 들이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끝까지 들이마시고 한계 지점까지, 그리고 숨을 멈추는 겁니다. 멈출 때의 포인트는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을 때 이 근력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들이마시고 멈췄는데 후 하고 뱉을 때처럼 근육의 힘을 빼면 안 됩니다. 배와 갈비뼈가 이렇게 부풀어 나를 때 그때의 그 탄력감, 그걸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최고 지점에서 멈출 때 힘을 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힘을 유지한 상태, 마치 복근에 힘을 주듯이 배와 갈비뼈가 충분히 부풀어 오른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계속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멈추고 몇 초 동안 계신 다음에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으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빠르게 내뱉지 마시고 천천히 뱉으시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천천히 해야 되냐? 여기서 숨을 참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뱉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싶습니다. 그거를 빨리 내뱉지 않고 천천히 내뱉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플랭크 운동처럼요. 숨을 참는 것도 플랭크 운동처럼 버티는 거지만 숨을 천천히 내뱉는 것도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숨을 마시고 빠르게 숨을 내뱉는 속근을 단련시키기 힘든 고혈압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알려드린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는 방법, 이것은 건너뛰고 이 두 번째 방법,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멈추는 것,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뱉는 것. 내뱉을 때도 모든 걸 다 쥐어짜듯이, 페트병을 쥐어짜듯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뱉어야 됩니다. 부풀었던 배와 갈비뼈가 줄어들고 더 뱉을 것이 없을 때 배와 엉덩이 모든 것을 다 쥐어짜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뱉어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몇 번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초보자들에게 권해드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 세 번째입니다.